제철을 맞은 겨울 딸기, 요즘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딸기 산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차량 한 대가 농로를 지나갑니다. 같은 날 오후 이 차량은 유흥가에서 발견됐고 운전자 김 씨의 손엔 딸기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농가에서 훔친 딸기입니다. 김 씨는 전담팀까지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로 쪽에는 시키고 이런 걸 갖다가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난 한 달 동안 김 씨가 훔친 딸기는 390kg, 시가 780만 원어치로 피해 농가가 8곳입니다. 늦은 밤 손전등을 들고 하우스에 들어가 잘 익은 딸기만 일일이 골라 훔쳤습니다. 피해 농가 인근입니다. 범인은 평소 비닐하우스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훔친 딸기는 유흥업소에 팔아넘겼는데 김 씨는 농민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 아이기를 바랬는데 아니습니까? 마을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황당하고 착잡합니다. 올해 겨울 딸기는 적은 일조량으로 수확량이 줄다 보니 평년보다 값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싼 게네. 아주 내가 여해 있어 봤지만 딸기도 처음 봤어요. 이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빙 돌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공범과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방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룰 정부 부처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담당할 정부 부처 신설에 대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론화가 시작된 겁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 인구부와 같은 정부 부처 신설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신설이 제안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인구부 신설을 넘어 가칭 인구지역 균형발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기능에 그쳐 결국 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산업,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 집행은 결국 개별 부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과 균형 발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정부 부처의 신설은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공론화가 시작된 정부 부처 신설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정책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균형발전부에 정책권, 예산권, 인사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거죠.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책 경쟁 움직임과 맞물려 균형발전부 신설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남해안 관광과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8조 원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오는 9월 세계 관광의 날에 맞춰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설명회를 준비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조 원 목표에 9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교체 지수에서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교체 지수 하위 10%이면 공천 배제, 하위 10에서 30%에 속하면 감점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창원 최대 규모인 한 파크 골프장의 운영권을 놓고 창원시와 동호인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위법성 해소를 위해 정비공사와 운영권 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동호인들의 반발로 예정된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만 제곱미터 109홀 규모인 파크 골프장. 평일 낮 매소운 한파에도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 관리했지만 지난해 11월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협회 측이 임의로 구장을 확장하고 비회원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해당 파크골프장의 합법화를 위해 정비공사와 운영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의 무단 정거로 예정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투쟁본부가 설치됐습니다. 협회는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권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 18년 동안 구장을 대신 관리한 만큼 공사가 끝나면 자신들에게 다시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일정 기간 회원에 대한 무료 입장과 대체 구장 마련 등도 요구합니다. 5년 정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협회에서 구장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바람이고. 반면 창원시는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골프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협회의 무단 점거가 계속되면 대산 파크 골프장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 취소까지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불법성 논란에 휘말린 경남의 파크 골프장은 모두 23곳. 대부분 원상 회복되거나 법적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됐지만 관리와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는 곳은 창원 대산 파크 골프장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소방관의 승진을 심사하는 근무 평정 과정에서 일선 부서장의 평가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조 측이 창원소방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은 없다며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소방노조가 창원소방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 지난해 말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0월 하반기 공무원 승진 심사. 창원소방본부장이 직위를 이용해 일선 부서장 몫의 금평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의혹입니다. 소방공무원 금평은 119 안전센터장과 상급 기관장이 내린 점수를 합산해 내려지는데 센터장이 하는 1차 평가를 본부 인사부서에서 임의 조정한 뒤 실무 담당자가 센터장의 도장만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센터장이 점수란에 점수를 기입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어. 근무평정부에 점수를 다 적어서 와가지고 도장을 찍으래서 찍어. 경남소방노조는 해당 근무평가가 119 안전센터장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고 평가 과정에서 본부장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근무평정 비리는 인사 담당자의 개인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이고 본부장 및 본부 간부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감찰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요나 강압 등으로 1차 평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119 안전센터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근무평가를 다시 하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추가적으로 조치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창원소방본부장을 불러 사건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 나눔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과 직원 441만 4천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밀양시 지회에서 200만 원. 민갑주님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의회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김태우 의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오늘 이종희 시의회 의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드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태우 의원에 대해서는 18명의 시의원이 함께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 창원대와 경남대, 창신대, 마산대 등 지역 6개 대학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와 각 대학은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또 올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도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인제대가 자치단체, 지역 상공계와 협업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인제대는 글로컬 대학 허브 캠퍼스 운영을 위해 가야대, 김해대 등 지역 대학과 김해시, 지역 상공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인재 양성재단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쯤 함양군 서상면 남덕유산 정상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등반 중이던 60대 여성 안모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거창소방서는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안정을 되찾은 안 씨는 부축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라는 최근 KBS 창원 보도와 관련해 경남 여성단체들이 오늘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압박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 없이 공소사실 입증 부분만을 강조했다며 항소심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자 지난 15일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LH 사옥관리노동조합이 오늘 LH 진주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조원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며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이 노조 간부와 회계 담당자를 미행해 불법 촬영하고 야간 불시 감찰 등으로 직원 징계를 남발한 사실이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